여러분 혹시 아이한테 친구 사귀어라, 친구랑 잘 지내라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 말이 아이의 사회성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친구가 많은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믿었던 건 사교성이었거든요. 진짜 사회성은 친구 수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길러줘야 해요. 오늘 가정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 친구, 저 친구랑 잘 어울려 논다고 해볼게요. 쉬는 시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장난도 치고 깔깔 웃으면서 놀아요. 점심시간에는 밥 먹자고 먼저 불러다니고 체육시간에는 팀을 짤 때 인기가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우리 아이 사회성이 좋구나, 걱정 없겠다 싶은 거예요.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친구가 많다고 하면 뿌듯하기까지 하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와요. 친한 친구랑 크게 다퉜대요. 서로 양보가 안 돼서 싸웠는데 아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예 그 친구를 안 만나겠다고 해버리거나 심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그 친구 욕을 하고 다니기도 해요. 어제까지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당황스럽죠. 분명 사교적인 아이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교성과 사회성의 차이예요. 사교성은 새로운 무리에 빠르게 섞이는 힘이에요.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금방 친해지는 능력이죠. 반면에 사회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성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진짜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과 함께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사회성은 아이들이 서로 익숙해진 뒤에 갈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요. 처음 만나서 잘 노는 건 사교성이지 사회성이 아니에요. 친구가 20명인 아이보다 친구가 2명이지만 다투고 나서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아이가 사회성이 높은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차이를 모르는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들이 아이의 진짜 사회성을 오히려 망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집에서 안 되는 게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는 거죠.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주고, 텔레비전 보고 싶다고 하면 틀어주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건 해주고 싶으니까요.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은 아이랑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더 그렇게 되기 쉽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거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져요. 친구가 같이 놀기 싫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예 틀어박혀 버리거나요.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했어요. 한계를 알려주는 양육 방식이 아이의 자기 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거절을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부모가 아이 대신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한다든지 학원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겠지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친구를 직접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거절당해도 다시 시도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부모가 아이의 친구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문제가 더 커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학교에서 굳이 친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실수가 가장 무섭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옷 입을 때도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매번 아이한테 고르게 하는 거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반복되면 아이가 이상한 착각을 하게 돼요. 세상 모든 일을 내가 골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것도,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님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레드카펫 신드롬이라는 임상 표현으로 설명하셨어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단체 생활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생겨요. 내 차례가 아닌데 먼저 하려 하고 규칙을 따르는 걸 참지 못하거든요. 이런 성향이 굳어지면 청소년기에 교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셨나요? 사실 이 실수들은 다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에요. 다만 방향이 조금 달랐다던 거예요.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학생 피해 응답률이 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초등학생만 보면 5%예요. 집단 따돌림도 전년 대비 늘었고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가정에서부터 길러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가정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5번째 방법부터 갈게요. 가족 안에서 역할을 하나 맡기세요. 식탁을 차린다든지, 빨래를 바구니에 정리한다든지, 나이에 맞는 작은 역할이면 충분해요. 이게 왜 사회성이냐고요? 아이가 나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밥상이 안 차려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매일 반복하는 거죠. 처음엔 귀찮아 하겠죠? 투덜거리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시키지 않아도 동생 밥그릇까지 챙기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성의 시작이에요. 4번째 방법은 눈 맞춤 훈련이에요. 아이랑 얘기할 때 눈을 한 번 더 마주쳐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회성의 기초예요. 눈 맞춤은 상대에게 관심을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거든요. 전문가들은 눈 맞춤이 다른 사람과 함께 관심을 나누는 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요. 눈을 마주치는 연습이 쌓이면 아이가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 힘이 생겨요. 상대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을 잘 안 마주치던 아이가 한 달 뒤에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 시작이 바로 눈 맞춤이에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할 때, 아이 눈을 한 번 더 봐주세요. 3번째 방법은 상황 되감기 훈육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가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해볼게요. 장난감을 뺏으면서 울리게 만들었어요.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구나. 근데 동생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요. 핵심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오늘 왜 그랬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이미 기억도 잘 안 나요. 충동적인 행동 직후에 즉시 되짚어야 아이가 내 행동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아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내 기분을 모르는데 남의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되감기 훈육을 반복하면 아이가 점점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야 상대 감정도 읽을 수 있게 돼요. 2번째 방법은 소수 집중 반복 만남이에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한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대형 키즈 카페에 데려가거나 여러 명이 모이는 모임에 넣어주는 것보다 편안한 친구 한두 명이랑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경험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같은 친구와 집에서도 놀고 공원에서도 놀고 밥도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룹 수업보다 1대1 관계에서 자기감을 먼저 키운 뒤에 그룹으로 확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확인됐어요. 처음부터 큰 무리에 던져놓으면 아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관계에서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넓혀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아이 주도 10분 놀이예요. 일주일에 딱 10분이면 돼요. 이 시간만큼은 아이가 완전히 주도하는 거예요. 뭘 하고 놀지도 아이가 정하고 규칙도 아이가 만들고 부모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 놀이를 하자고 하면 부모가 환자가 되는 거고 블럭 쌓기를 하자고 하면 아이가 시키는 대로 쌓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아이 주도 놀이가 인지, 언어, 자기조절, 사회 정서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권고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이 원칙이 핵심이에요.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 안에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규칙을 조율하고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이 경험이 나중에 친구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바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딱 10분이에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0분이면 돼요. 이 10분이 아이의 사회성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알아두세요. 사회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회성은 관계와 경험,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아이는 타고나서 사교적이고 어떤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교성 얘기지 사회성 얘기가 아니에요. 내성적인 아이도 사회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고 외향적인 아이도 사회성이 낮을 수 있어요. 특히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가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불러요. 이때 경험의 폭과 질이 이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매일 20명이 넘는 또래와 만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절한 개입만 이루어지면 사회성이 충분히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컸고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발달 심리학에서 유명한 비고츠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학원 선생님도 또래 친구도 좋지만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매일 곁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사교성과 사회성은 다릅니다. 친구가 많다고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회성은 갈등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10분이 아이의 평생 사회성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 사회성, 이런 점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